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모두 기립해주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1910년 2월 7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1910, 고압 1234호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검사 측 출석하였습니까? 네, 검사 이다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출석하였습니까? 네, 변호인 김은서 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인정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헌법 제12조 2항에 따라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중근입니다. 다음으로는 피고인의 본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790209-1324-534입니다. 현재 서류상 본인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황해도 해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검사는 공소사실을 진술하여 주십시오.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9시 15분경 하얼빈역에 도착한 일본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 대기하였고, 이토가 차에서 내리자 미리 세우던 계획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검사 측은 고의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피고인 안중근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측 기소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동양 평화를 해치려고 하는 이토를 처단함으로써 우리 국토를 지키면 물론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제시할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참석하였습니까? 네, 저희는 증인으로 켄타로 씨를 신청하겠습니다. 채택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제시할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참석하였습니까? 네, 저희는 미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증인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선서서를 가지고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사 측 이의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켄타로 씨는 이토가 살해당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이토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증언에 앞서 선서하십시오. 소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께서는 이토 히로부미와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이토 히로부미 통감의 수행 비서였음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하얼빈역에서 피고인이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쏜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까?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열차에서 내려온 후에 우리 군대가 경례를 하는 도중 안중근이 권총으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향해 세 발을 명중시켰습니다. 총알 세 발을 맞은 이토 히로부미는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관님께서는 열차로 급하게 옮겨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저격한 직후 총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이 이유가 있음에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이유로 살해를 했던 간에 살해는 옳지 않으며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으로 변호인 측 증인 신문하십시오. 증인은 증언에 앞서 선서하십시오. 참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안중근과 무슨 관계입니까? 전 우선 일본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안중근의 밑에서 친딸처럼 자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안중근의 평소 모습과 품성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도 있겠네요. 안중근의 평소 모습과 품성은 어땠습니까? 안중근은 학교를 세워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쓰는 등 오롯이 조국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안중근은 애국심이 정말 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손해를 입더라도 주변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한국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한국은 일본의 지배 아래 힘없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일본 교사들이 수업 시간 내내 칼을 차고 있는 건 기본이었고 이 외에도 많은 부당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당시 한국의 상황은 증인의 말처럼 좋지 못했습니다. 중심에 있는 이토가 내린 지침의 부당함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조국을 위해 그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 피고인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건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양측 모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피고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검사 측 피고인을 신문하십시오. 피고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토는 우리 대한의 독립집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평화의 교란자이므로 대한민군 사령의 자격으로 총살한 것이지 저 안중근 개인의 자격으로 사살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 아님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 숨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는 재판장님, 방금 검사 측은 추측성 발언을 하며 의심을 갖고 피고인에게 특정한 대답을 얻으려 유도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 추측성 발언과 특정 답 유도를 삼가십시오. 검사 측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 피고인을 신문하십시오. 피고인 본인은 방금 전 이토를 살해한 이유 중 하나가 이토가 대한의 독립주권을 신탈한 원흉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905년에 5개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것이 바로 보호조약인데 그때 한국의 황제를 비롯해서 한국의 국민은 누구라도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할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는 마치 한국 측에서 희망하여 조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토가 일진회를 사주하고 금전을 제공하여 그런 운동을 벌이게 했고 황제의 몫도 없이 총리 대신에 승낙도 받지 않고 다만 권세로서 한국민을 기만하여 5개 조약을 체결케 한 것이지 결코 한국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토는 한국의 궁중에 침입하여 칼로서 황제를 협박하고 7개조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황제를 폐하고 일본의 사제사를 파견할 것이 그 체계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후 변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검사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안중근은 이토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도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동일 뿐더러 형법 제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살인죄에 의거하면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 안중근에게 사형을 부여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피고인 안중근은 대한민국은 일본의 부당함 아래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피고인 안중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 제2장 39조에 의거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이며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1장 제5조 1항에 기초한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피고인 안중근은 대한의용군 사령의 자격으로서 살해를 행한 것이니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살인이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으면 일본은 계속해서 대한을 위협하고 이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또한 일사늑약과 전미늑약 등 그런 늑약들을 강제로 체결하고 대한민국의 사무권을 강제로 유린하고 장악하는 등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장님, 이러한 점들을 부디 헤아려 주시고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심원 회의를 위해 10분여간 퇴장 후 다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부 퇴장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잠시 휴정한 후 10여 분 후에 다시 개정하겠으니 배심원단 여러분은 배심원 회의실로 자리 이동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잠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안중근에 대해 다른 배심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의 구형 수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이토 히로부미가 중심에 서서 부당한 방침을 내렸다 하더라도 다른 간부가 아닌 이토만이 살인의 대상이 된 것은 피고인의 사적인 감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검사가 요청한 구형을 그대로 선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선고받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토가 살인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도 피고인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더라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한 이토가 다른 간부들과 달리 한국에서 악행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사형이 아니라 징역을 구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피고인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한 장소인 열차 플랫폼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민간인의 많음을 피고인 역시도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쏜 행위는 민간인들의 생명을 충분히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인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 안중근이 다수를 위협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폭탄 등의 사용을 배제하고 타겟을 정확히 조준하여 해를 입히는 권총을 사용한 것을 본다면 이는 이토 외에는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토 외에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징역 20년 정도를 선고받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안중근의 처벌로 사형이 아닌 징역 20년 선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1910년 2월 7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형사부 재판을 재개정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에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배심원단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배심원단은 선서를 해주십시오. 선서. 우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공정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지정하는 규칙과 증거에 의한 진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배심원단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배심원 대표는 판결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저희 배심원단은 피고인 안중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피고인 안중근이 이토를 살해한 행위는 엄연히 위법 행위에 해당하고 살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타고나나 살해의 대상인 이토 외에 민간인을 위협할 가능성이 적은 무기를 사용한 점과 행위의 목적이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함이었음을 고려하여 징역 20년 구형을 처함한다. 이상 배심원단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번호 1910, 고합 1234호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피고인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고의로 사살한 행위는 형법 제250조 살인죄에 적용되는 행위이고 또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나. 사건 발생 장소인 하얼빈역은 유동 인구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열차 플랫폼이므로 민간인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판결 중 피고인 안중근의 행위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행해졌다는 점과 자신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의 피해를 고려하여 피해의 범위가 넓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점 등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 안중근에 대한 구형이 부분적으로 적합하다 생각되어 본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 안중근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한다. 이상으로 모든 재판을 마치겠습니다.